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선 주자들은 과연 어떤 얘기들을 들었을까요? 네, 오늘의 정치권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연휴가 지나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 민심을 보니 내가 대세가 맞더라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이 반문재인 연대를 정권 교체에 반대하는 세력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제 자신감을 상당히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예.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어쨌든 지지율 워낙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후보들과 격차가 이제 일단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인데요. 정권 교체의 프레임이 사실 이번 선거에 매우 이제 강력하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200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이른바 묻지마 경제 프레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후보에 대한 다른 판단보다도 경제를 잘할 것 같은 당시에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가 이제 강하게 있었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최순실 게이트 건도 있고 영향을 받아서 이른바 뭐 묻지마 심판 또는 묻지마 교체 이 기류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강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뭐 좀 약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정권 교체의 어떤 적임자, 정권 심판의 적임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어쨌든 그 이미지를 일정 부분 획득한 상황인데 그것에 어쨌든 고착화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 본인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만이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맞불을 놓은 것인데 여기서도 정권 교체 프레임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안철수 전 대표도 인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정권 네. 교체가 필요한 것인데 본인도 적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 프레임을 매우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고 어쨌든 그러면서 앞서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본인이 대항마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쨌든 심어나가면서 지금은 지지율이 이제 정체 상황인데 네. 어쨌든 문 전 대표와 이제 대항마 이미지를 심어가면서 어쨌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전략들 아마 앞으로도 안 전 대표는 계속해서 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전략을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구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개헌을 추진하겠다.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결국에는 제3지대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우리가 제3지대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제3지대 뭐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하는 것인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제 명분을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네. 정치 불신 기류에 의해서 이제 제3의 세력이 한다는 것이긴 한데 상당 부분 또 정치인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한 명분이 바로 이제 개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순실 게이트의 어떤 교훈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교훈이라고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쨌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한편의 교훈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 개헌을 고리로 어쨌든 그 기류를 좀 더 확대해 보고자 하는 시도 그러면서 제3지대를 매끄럽게 좀 가져가 보고자 하는 매개체, 매개 고리로 삼고자 하는 의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은 이제 계속 얘기할 것인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한 가지 효과를 문 전 대표는 어쨌든 다음 정권에 들어서서 하게 되면 된다. 당장의 개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니까 1위 주자인 문 전 대표와 어떤 대립각을 세우면서 문 전 대표에 대한 고립 뭐 이런 이제 의도를 이 개헌을 통해서 제3지를 통해서 해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어떤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헌을 명분으로 해서 뭔가 이제 세력을 좀 구축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어쨌든 반기문 전 총장이 있다. 본인이 하겠다라는 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다양하게 만나고 있더라고요. 계속 만났죠. 사실은 예.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공약, 정책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실 네. 다른 세력들을 많이 만나는 행보들을 이제 보여왔거든요. 지금 연휴에도 보면은 계속 만났죠. 네, 김종인 전 대표도 또 정의화 전 의장, 네. 또 예. 손학규 이제 의장 또는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뭐 박지원 국민의당 지금 대표도 만나고 한 것인데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본인이 이런 것들 포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어쨌든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주목도를 높이고 또 본인이 어쨌든 현실적인 이런 세례들을 확대하면서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이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네. 성공하게 되면 어쨌든 뭐 일정 부분 위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리라고 보이고 공감대를 이제 어쨌든 얻기 위한 이제 포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네. 할 수 있을 텐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다른 이제 후보들, 유력 후보들의 자기 희생,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다들 이제 대권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상황인데 단기간 안에 누군가 희생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매끄럽게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것이 이제 반 전 총장의 긍정적인 효과도 주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다른 세력과 계속 만나는 것, 본인 독자적으로 뭔가 어렵다는 또 하나의 시그널을 전달하는 정체성도 없어 것이거든요.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정체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적 효과도 이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어쨌든 본인이 일관성 있고 안정감 있는 행보를 보여야 그것이 왼쪽 오른쪽 길과 무관하게 안정감 있는 행보를 보여야 사실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만약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 이제 노정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추가적인 지지로 하락도 사실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버스가 가는데 흔들리거나 덜컹거리게 되면 사람들이 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불안하죠. 어떤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가야지만 사실 그것이 약간 뭐 좌든 우든 이제 이런 이념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노선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갔을 때 국민들이 네네. 올라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회동을 가졌던 인사들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네. 반전 총장에 대해서 셔터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말하고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텐트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죠? 일단은 이제 뭐 정체성의 하나 문제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반전 총장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좌우를 아우르는 이제 이른바 빅텐트입니다. 이념을 초월한 좌우에 이제 세력들을 모으는 빅텐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뭐 이념이 어쨌든 유사성이 있는 세력끼리 먼저 모여야 된다고 하는 이제 스몰 텐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네. 사실 더욱 본질적으로 한 걸음 더 얘기하게 되면 호남의 유권자들이 어쨌든 국민의당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반발하지 않을 네. 어쨌든 텐트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전 총장이 보수의 후보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함께 한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새누리당 세력과 아니면 보수 세력과 함께 한다고 하는 국민의당 지지층인 호남에서의 반발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지지의 제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호남에서 일단 수용성이 있는 수용 가능한 세력들을 먼저 모으겠다라고 네. 하는 이제 의지를 보이면서 반전 총장과는 지금 즉각적으로 이제 연대를 모색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이제 네. 타협점적인 이제 발언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후에 갔을 때는 또 어떻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당장은 어쨌든 즉각적인 연대는 하지 않겠다. 그것은 호남의 반발을 고려해서 나온 발언으로 이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사실 반전 총장뿐만 아니라 뭐 정치권 인사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서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국민들이 보기엔 좀 헷갈리기도 할 것 같아요. 누가 손을 잡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헷갈릴 것 같은데 지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대표와 만났는데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이제 예. 나오고 있던 것이고 그래서 네. 또 한간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가슴 속에 자켓 주머니에 탈당계를 써서 이제 갖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그 본인이 이번 대선에서 뭔가 이제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강한 것으로 지금 네.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것은 대선에서 역할은 어떤 이 판을 어쨌든 주도해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고 여차하면 또 본인도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당과도 이제 연대를 박 전 대표와 어쨌든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어쨌든 이제 본인이 대중성이 없다는 점이 이제 한계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적 지지 기반이 있어야 어쨌든 본인이 직접 주자로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런 면에서 무슨 한계는 있겠고 그러나 어쨌든 여러 세력들을 이제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텐트에서 좌우 쪽에서 이제 각계의 별개의 텐트들이 만들어진다 세력들이 그러면 그 양쪽을 잇는 가교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하는 마음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박지원 대표에게 진보 진영만 텐트를 쳐서는 안 되고 어쨌든 네. 보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네. 하는 발언은 어쨌든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네. 마음도 일견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의당의 움직임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도 연대를 하기로 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안철수, 손학규, 정운찬 연대 네. 이게 가시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 텐트에서 빅텐트에서 국민의당이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거 보면은 순조롭게 어쨌든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뭐 국민의당 지지율이라든가 또 그 대표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자체는 사실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렇게 뭔가 세력들과 연대하게 됨으로써 이제 주목도를 높이는 이제 효과가 있었겠고 본인이 어쨌든 반전 총장과는 거리를 두면서 보수 세력과 거리를 두게 되면서 본인들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이후에 어쨌든 반전 총장이든 아닌 보수의 어떤 세력들과 연대 내지는 단일화하는 작업에서 비교 우위에 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손학규 전 대표, 손학규 의장이라든가 이제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대중 지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어떤 국민의당이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으로 나타난다고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일단 장기적 차원에서의 어떤 세 확대를 한다는 측면에서 뭐 주목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끊임없는 연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